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풍력 볼까요? 네. 하반기 풍력 전용 고정가격 입찰제 도입 전망으로 인해서 일단 주가의 반응은 있긴 있습니다. 네. CS 베어링이 10% 이상의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6%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강한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풍력 에너지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고정가격 입찰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풍력은 사실은 해외에서는 고정가격 입찰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이 사실은 있지만 하반기에는 도입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풍력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은 원자재 가격들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하고 전력 생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육지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정도 걸리고요. 해상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수주를 받아도 사실은 이 가격을 뭔가를 해소를 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고정가격 입찰제를 하면 20년 동안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 안에서 수지를 조금 맞출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네. 뒷받침되는 건 분명한 호재다. 네. 이제 전망이니까 네. 그 전망 시나리오를 깔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잖아요. 뭐 CS 베어링도 있고 CS 윈드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 고정가격 입찰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CS 베어링이 급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CS 베어링이나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이미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육해상 타워 유일한 독립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거를 입찰을 받으려면 동국 SNC 거 타워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수혜가 늘 수밖에 없는데 사실 동국 SNC가 기존의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 향 타워 수출이었어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국내 거가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가격은 목표가는 한 7,000원, 손절가는 한 5,000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부품단을 보셨고 그 가운데 동국 SNC 꼽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테마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파업 전운, 시나리오별 대응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아요. 외국인들이 네. 좀 담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단은 더욱더 큰 상승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고 에코캡 16%, 네. SL 8.5% 강하죠.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사실 조금 자동차 단이 수혜 요즘에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2분기 때 사실은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다라는 호재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파업 얘기가 조금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하면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나 부품단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완성차 업체들이 기본급이 인상이나 실적 연동 성과금, 그다음에 정년 연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파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금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되면서 7월 1일 날 투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오르지만 사실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 사실은 노사 분규는 정말 많았지만 최근에 현대차가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코로나 이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를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생산 차질은 사실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빠질 거예요. 하지만 협상은 어찌됐건 협상이 완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빠질 때를 저는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철강 쪽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네. 파업이 하도 많아서 현대차를 입고 있었는데 조용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에 부침이 있을 텐데 네. 오히려 그 부침을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기업 보고 저는 계세요? 현대차 봅니다. 현대차. 최근에 해외에서도 사실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 리포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다. 그래요? 네. 아직 차이는 좀 많이 날 텐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실은 그 현대랑 기아가 최근 들어서 아이오닉 5랑 EV6가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만 보더라도 2만 대가 넘었어요. 근데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2만 대가 넘어가는데 테슬라가 1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현대차가 5개월 걸렸고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사실은 많이 판매는 하고는 있지만 현대차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조금 선두를 달리려고 하고 있다. 그럼 빠질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네.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현대차 등장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높지만 그 다음이 현대차였던가요? 네, 그럴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차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연기관 차 판매 플러스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네. 전환을 잘 하고 있는 포인트 이거 잡아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사실 세울까요? 오늘 현대차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네. 조금 뒤따라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따라붙는 거는 반대. 매수 적정가는 네. 어느 정도일까요? 적정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8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7만 후반대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은 올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한번 노려보셨다가 주 후반 정도에 노려보셨다가 예. 목표가는 한 21만 원, 손절선 한 16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두 번째 자리가 바뀔 때, 네. 7자 보일 때 네. 매수의 적정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말고요. 주 후반에 또 관전 포인트가 제시된 만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현대차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네. 자동차 부품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완성차보다 주가 탄력성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게 부품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예. 최근 들어서는 뭐 만도도 있고 사실은 부품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부품단도 좋긴 한데 최근에 화두는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단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숟가락을 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네, 예, 맞습니다. 차에도 들어가고. 네, 근데 이제 전장의 카메라에 대한 이런 뭐 실효성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품단보다는 사실은 카메라단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기존의 네. 내연 기관에 들어가는 부품단이 조금 많죠. 예, 그래서 맞아요. 미래차에 조금 더 주목을 한다는 포인트는 맞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자율주행 안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은 사실 만도인데 만도죠. 예, 이보다는 카메라에 더 주목하셨습니다. 근데 카메라라고 하면 국내에 몇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기 사실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늘 안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늘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 좋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카메라 공급 소식이 있거든요. 소문. 네, 소문이긴 한데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레벨 2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을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삼성전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기억해 보시죠. 추가 팁 얻어갔습니다. 삼성전기 주목하시네요.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려야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